안녕하십니까. 알갈국의 유영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서 떨어졌다고 많이 하는데, 과연 북에서 부동산은 어떠한 의미고 그들이 그 부동산을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영화 속에서는 볼 수 없는 그들이 부동산을 대하는 모습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에서는 주택이 다 국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북에서의 주택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소유권 구조가 국유, 나라에서 하고, 지금 예컨대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평양의 여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이런 새로 막 짓는 것들은 다 국유입니다. 국가 소유가 있는 거고, 시골 농장에서 짓는 것은, 우리는 북의 농토는 국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국유화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은 국유화한 게 아니라 조합 소유로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장의 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그 농장의 주택들은 조합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옛날 일제 때부터의 집 같은 것들은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예컨대 그 안국역 있는데 종로구 제동 그쪽에 있는 그 윤보선 가옥 같은 건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집 아닙니까? 그렇듯이 옛날 집들은 그대로 사유화되어 있어요. 북도. 물론 그래봤자 극소수죠. 뭐 여기도 그런데 옛날 집들은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요. 그 옛날 집들은 그러니까 사적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 국가 소유 아니면 조합 소유주,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 같은 부동산 니꼴 재산이고 그것이 자기 지위이고 막 이런 식이지만은, 부동산은 그냥 북에서는 그냥 거주하는 공간은 좀 더 뭐 좋은 집은 편리한, 어쨌든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간의 의미가 이상이 아닌 겁니다. 그 사적 소유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장면들을 쭉쭉 잘라갖고 이제 여러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보여드릴 것은 소중히 여겨라라는 2001년도 영화입니다. 소중히 여겨라,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 소제목으로 소중히 여겨라, 우리 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에서 이 주택을 남한테 제공하는, 자기 집을 그냥 이거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집을 써라 이러는 장면들은 공통점 다 그렇습니다. 당 위원장, 즉 당 비서나 지배인 등 이런 간부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자기 집을 제공하는 방식인 거고, 이런 영화 장면들이 쭉 나오는 거는 그 고난의 행군식입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 한참 어려웠을 때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집은 필요하지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급한 대로 당 비서나 지배인들이 자기 집을 제공하는 이런 장면들이 영화 속에 나오고, 주로 물론 예전 영화에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오히려 이런 고난의 행군 시기에 집중됐던 형태고, 이들이 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어떻게 그거를 조달해내고 있는지,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중히 여겨라 여기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식료공장 지배인이 선생님들을 자기 자식이 다니는 그 학교에 선생님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배정된 집을 선생님한테 제공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따로 살되는데 일단 자기한테 배정된 새 집을 써라 이랬더니,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선생님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건 지배인한테 배정된 집인데 저희가 어떻게 쓰냐 이러지만은, 거기 참 재밌는 것이, 만약에 자기가 먼저 새 집을 타고 앉으면은 정신 나간 간부라고 욕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 가도 이 집은 당장 제가 못 씁니다. 일단 노동자들부터 다 제공돼야 됩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 하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은 요 영화를 짧지만은 그 주택에 관한 부분만 언급되는 그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 야, 여보, 우리한테 새 집이 배송됐어요. 뭐? 여보, 주택 배송 소장동지를 만났대는데 식료공장 지배인 동지가 글쎄 자기한테 나오는 24증을 우리한테 돌려줬다지 않나요? 이럴 수가 있나? 지배인 동진 자기 앞으로 나온 집을 종업원들한테 먼저 주었다던데. 아니, 지배인 동지,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이 다 있구만. 예. 지배인 동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이 주택 허가증을 받고 받았어? 예. 그럼 됐구만. 어서 집들을 하시오. 내 성냥사 들고 찾아가지. 저 여기 좀 앉으십시오. 예, 예. 그런데 난 아이들의 상급학교 추천 때문에 좀 들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지배인 마십시오, 동지. 지배인 동지. 지배인 동진의 창진인 본인의 희망대로 경공업전문학교에 추천됐습니다. 그래요? 네, 한스름 놓이는구만. 그런데 내가 오늘 찾아온 건 우리 창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누굽니까? 우리 공장 색조 작업반에 전쟁 때 남편을 잃은 한 기능공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알만합니다. 그런데 그 애는 이번에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울면서 기대를 돌리기에 무슨 영문인지 알아봤더니 글쎄 아이가 공부는 잘했다고 하더구만. 예, 그 학생이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상급학교 추천해서 자그마한 편견을 둔 것도 마침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홍한수 4점이 2개 있는 통에 가만, 우리 창진이한테도 4점이 2개 있구만. 그간 성적이 엇비슷한 한도 내에서는 우리도 좀 고려하는 게 있습니다. 지배인 동지가 우리 학교 후원단체 위원장이고. 그렇단 말이지요. 선생, 우리 이 도소재지에 책임 일꾼들만 해도 얼마나 많소. 거기다가 이 상급기업소 지배인까지 후원단체 위원장이라고 고려할 얘기를 한다면 똑똑한 아이들을 선발하는 데서 공정성이 지켜지겠습니까? 그러나 지배인 동지, 이 경우야 성적이 같고 같은데. 이게 어디 갔습니까? 그 아이는 도화가 4점인데 우리 아이는 수학과 물리 기본 과목이 4점입니다. 이제라도 바꾸어 주시오. 아니, 그렇게 해야 어떡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는 시험 치러 보내지부터 않겠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지배인 동지.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상진이 대신에는 저도 안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문제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이 주택도 그렇지요. 지배인 동지가 받은 집을 저희들이 가진들. 아니, 선생들은 나를 후원단체 위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교는 우리 공장 종업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선생들은 집이 없어 아직도 서로 갈라져 산다는데. 그래도 지배인 동지, 이 주택만은. 이것 보시오, 선생. 선생들이 안 간다고 해도 그 아파트에 내가 못 갑니다. 아직도 단층집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새 주택을 제가 먼저 타고 앉는 간부가 어디 있겠어? 아마 그렇게 되면 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게요. 예, 물론 보셨지만은 이 영화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 부분하고 자기 아들과 노동자의 아들이 거의 비슷한 성적인데 선생님들은 그 지배인의 아들을 상급학교, 거기서도 보면 경공업 전문학교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배인이 그걸 뒤집어 엎는 장면이죠. 북에서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저 역시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보고 생활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은 선생님들에게 일정 재량권이 있고 그 재량권 속에서 똑같은, 영화 속에서 보면 똑같은 점수이기 때문에 지배인한테 우선권을 줬다라는 식이잖아요. 간부한테. 그런데 이 간부는 이제 모범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과 그 집 아들이 똑같은 점수라도 우리 아들은 미술이 4점, 그 노동자의 아들은 미술 같은 크게 덜 중시되는 과목이 4점이지만은 우리 아들은 수학, 물리 같은 기본 과목이 4점인데 이게 어떻게 똑같은 점수냐? 이건 기본 과목에서 못했기 때문에
그 노동자의 자식을 상급학교로 추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예. 아, 그리고 참고로 북은 요즘은 10점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요 영화를 찍을 당시겠죠. 이때만 해도 5점이 과목당 5점이 만점이다. 여기처럼 100점 만점이 아니에요. 5점이 만점이었던 그런 그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지배인이 선생님한테 주택을 자기한테 배정된 집을 양보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 아들이 가도록 돼 있는 학교를 노동자의 자식한테 양보하고 이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에이 저 영화니까 그렇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영화는 항상 모범적이고 그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요건 또 마침 2000년도에 만들어진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영한 소개 편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광산에서 있었던 거기를 소개하는 영상물이 있는데 두메산천에 피는 새생활이라는 요거는 함경남도 허천군에 있는 한 탄광을 촬영한 겁니다. 이 영화 속에서도 있지만 참 산 넘어 산 아주 산골 아주 산골이에요. 그래서 함흥에서도 도읍지에서 쉬운 말로 그 뭐라 그러냐 도소재지에서도 100리나 떨어진 아주 산골인 광산을 이제 자력갱생으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거기 일꾼들이 그 마을을 크게 전변시킨 그런 데를 소개한 겁니다. 잘했다라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릴 그 멘트에서도 거기서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노동자들부터 먼저 배정받도록 자기들끼리 약속을 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그 부인도 아유 이거 일꾼들도 새 집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 이렇게 결의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어쨌든 이 두메산천에 피는 새생활이라는 소개 편집물 영상에서도 보여지듯이 어쨌든 북에서의 주택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주택이 배급되는 그 모습. 물론 거기서도 뭐 간부들이나 이런 애들이 좋은 집 꿰차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있지만은 뭐 사람 사는 사회인데 거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모습으로 간부들은 헌신적이어야 되고 이신작치, 쉽게 말하면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와 소개 편집물에서 이 두 편에서 보여주는 잠깐 그 소개 편집물 보여드리는 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나는 광산 마을에는 날마다 새 가정 새 살림이 늘어납니다. 이 새 가정이 늘어날수록 광산에서는 해마다 광부들을 위한 살림집도 많이 짓습니다. 노동자 새 아파트들입니다. 기술 혁신을 많이 했다고 저에게도 이런 새 집이 선참으로 차려졌습니다. 우리 광산에는 어린 일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노동자들이 다 이런 좋은 집에서 살 때까지 일꾼들은 절대로 새 집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내왔다고 합니다. 우리 지배인 동지도 당위원장 동지도 단층집에서 삽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걱정 없이 사니까 우리 강산 일꾼들 보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린 일을 더 많이 하자고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여명통역대 활동에도 적극 참가하고 일을 더 많이 해서 우리 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변모시키는데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내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